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세 번째 회차 전기이론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전선에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래요. 이 전선에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라는 것은 이 전선이 뜨겁게 과열되지 않고 흐를 수 있는 전류라 그래서 허용 전류라는 전류가 흘러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전선을 설계할 때 이 허용 전류를 기준으로 전선의 두께를 설계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죠? 기전력이 있고요. 내부 저항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렬로 연결해서 외부에 이런 2옴의 저항이 있대요. 이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회로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기전력이 10개나 있다 그러죠? 10개나 그리기 힘드니까 이렇게 1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내부 저항이 여기도 10개가 이렇게 있어요. 내부 저항이 이렇게 10개가 있고 기전력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전력이 10개 있으니까 15V예요. 그리고 내부 저항이 0.1옴이 10개 있으니까 1옴입니다. 이때 여기 외부에다가 2옴을 연결했대요. 이때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지 물어봅니다. 이 회로의 전류는 전체 합성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죠. 이때 전체 합성 저항은 여기 1옴과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2 그리고 전압은 15V죠. 15V이기 때문에 3분의 15 이렇게 하면은 5A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합성저항 문제죠? 합성저항에서는 직렬은 더하고요. 병렬은 합분의 곱 공식으로 구했었죠? 자, 이 그림을 한번 우리 병렬 합성저항을 구해서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병렬 회로에서는 4 플러스 6에서 4 플러스 6분의 4 곱하기 6이죠? 그렇게 하면은 10분의 6, 4, 24 이렇게 하면은 2.45옴이 나오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10 플러스 10분의 10 곱하기 10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20분의 100이죠? 20분의 100을 하면은 5옴이 나오네요. 자, 참고로 이렇게 똑같은 값을 두 개 병렬 연결하면은 이 하나의 값의 절반이 됩니다. 자, 그래서 2.45옴과 5옴이 더해져서 7.45옴이 되죠? 7.45옴, 답 2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삼상교류 성형결선에서 성형결선이라는 것은 Y결선이죠? Y결선에서 성간전압이 220V일 때 상전압이 몇 볼트냐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 Y결선을 한번 그려보죠. 그려보고요. 이렇게 Y결선에 선로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선간전압, 여기 선이 있고 선이 있죠? 이 선 간의 전압이 220V입니다. 선간전압이 220V일 때 이 상전압, 여기는 하나의 상들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전압을 VP 상전압이라고 하죠. 그때 자, 여기 크기보다 여기 크기가 거의 반토막 정도 작죠? 이 삼성 교류회로에서 이 값이 얼마나 작은가 보니 220보다는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전압이 선간전압보다 루트 3배 작다는 거죠. 그래서 상전압 VP를 구하기 위해 자,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은 220을 루트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답이 127V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죠? 자, 계산 문제니까 이 주어진 숫자 위에 기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P가 있습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가 몇이냐고 물어보네요. 이 전력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죠.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이 전압값은 IR이고 여기 전류값은 R분의 V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수식을 이용해서 이 V를 모를 때 이것과 이것을 이용해서 수식을 정리하면은 I제곱 R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류를 모르고 이 값을 대입했을 때 이 전압값과 이 값을 이용해서 R분의 V 자승이라는 이런 세 개에 응용할 수 있는 수식이 나옵니다. 그때 여기서 R과 I와 P가 나왔으니까 우린 이 수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P는 I제곱 R이 되고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전류만 남겨놓고 다 이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I제곱은 R분의 P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I를 알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I는 R분의 루트 R분의 P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루트 100분의 전력은 10 킬로니까 곱하기 10의 3승이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0A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네요. 주어진 값 위에 기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00V 전압이죠. 그리고 와트는 전력입니다. 이때 저항이 몇이냐고 물어봅니다. 방금 전 5번 문제에서 P는 VI, VI는 I제곱 R로도 바꿀 수 있고요. I제곱 R은 R분의 V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 개의 응용 수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자 저항 R, V와 P와 R이죠. P와 VR이 있는 이 수식으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저항값을 알기 위해서 우리 P는 R분의 V라는 식으로 우리 풀어보겠습니다. 저항값을 모르니까 이항을 시키면은 R은 P분의 V 자승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P는 100W고 V는 100V죠. 거기다가 제곱을 해주니까 정답은 100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기장 내에 전류를 흘리면은 전자력이 발생한대요. 이게 무슨 법칙이냐고 물어봅니다. 이 자기장 내에 전류를 흘려서 전자력이 발생하는 것은 전동기의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우리 플레밍의 법칙에 대해서는 오발 왼전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고요. 왼손 법칙은 전동기, 모터입니다. 자장 내에 힘을 주어가지고 기전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발전기의 원리로 오른손 법칙을 골라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장 내에 전류를 흘려서 힘을 작용하게 되는 이 전동기의 법칙을 골라야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유도기전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계산 문제니까 기호를 한번 써보죠. 인덕턴스 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화한 시간 T가 있죠. 그리고 전류 I가 주어졌습니다. 유도기전력을 구하는 수식은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L의 dt분의 di라는 수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덕턴스와 전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수식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는 유도기전력의 방향, 즉 렌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기만 알아보기 위해서 이 뒤에 수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덕턴스가 40, 그리고 미리헬리죠? 밀리이기 때문에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됩니다. 자주 주어지는 게 0.2헬리로 자주 이렇게 수식이 값이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미리헬리가 나왔을 때는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변화한 시간을 넣어줘야겠죠? 여기서 0.2초 동안 변화했대요. 0.2초로 변화했고 그 다음에 전류 10A입니다. 이걸 구하면은 2V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콘덴서의 정전 용량 C입니다. 이게 커질수록 용량성 리액턴스 XC죠. 이 값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네요.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J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여기서 정전 용량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봅니다. 자, 한번 키워볼까요? 콘덴서 값을 1부터 한번 천천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J오메가 곱하기 1 그리고 J오메가 곱하기 2. 자,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요. J오메가 100분의 1. 이 분모의 값이 커질수록 이 전체의 값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 값은 이 C가 커질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를 찾으면은 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교류를 사용하는 전기난로에서 이 저압이 아니고 전압이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류를 사용하고 전기 난로를 사용해요. 이 난로라는 것은 저항 부하입니다. 이 대표적인 부하로 난로, 히터 이런 것은 저항 부하입니다. 그리고 모터, 전동기죠. 모터는 대표적으로 유도성 부하입니다. 코일 부하예요. 코일 부하. 그리고 우리가 부하로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전력용 콘덴서가 있어요. 전력용 콘덴서가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용량성 부하입니다. 이때 교류를 사용하는 전기난로, 그러니까 우리 저항 부하를 사용했다는 거죠. 저항 부하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관계입니다.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관계는 우리 항상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항 부하에서는 동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전압에 파형이 있습니다. 전압에 파형이 있을 때 전류도 이렇게 그대로 같은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위상이 같게 움직입니다. 근데 유도성 부하에서는 전류가 90도 뒤집니다. 뒤진다는 게 늦다는 거예요. 여기 전압 파형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때는 전압이 여기서 출발했는데 전류는 90도 늦게 출발해요. 이렇게 90도 늦게 출발합니다. 용량성 부하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90도 앞섭니다. 자, 똑같이 여기 전압이 이렇게 파형이 있어요. 근데 전류는 이 녀석은 벌써 90도 앞에서 이렇게 출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유도성 부하에서는 90도 뒤지고 용량성 부하에서는 90도 앞서고 저항 부하에서는 같이 출발하고 같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전기난로에서는 전압 전류는 동상이다. 답은 1번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